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신촌점 원장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서현욱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박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외출을 다녀온 후에 손 씻기를 끝없이 반복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세세한 부분에까지 엄청나게 신경 쓰는 완벽주의자를 떠올리시기도 할 거예요. 혹은 저같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경기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운동 선수들의 루틴 행동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의 서브전 루틴은 아주 유명하죠. 그렇다면 이 행동들은 모두 치료 대상인 강박증인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강박장애가 무엇인지, 강박장애의 특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입니다. 먼저 강박사고는 침투사고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투사고는 글자 뜻 그대로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스며들듯 퍼져가는 생각이라는 뜻인데, 이 침투사고를 의지로 제어하기 힘든 상태가 강박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치 않는 불쾌한 생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고통을 유발하는데, 강박사고는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미지나 장면의 형태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실 침투사고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 하다가도 뜬금없이 내가 아침에 집 현관문을 잘 잠궜나? 이런 생각이 들거나, 방금 잡았던 지하철 손잡이를 보면서 저 손잡이에 세균이 엄청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시기인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생각으로 금방 전환이 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됩니다. 반복이 되더라도 한두 번에 그치게 되죠.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강박사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침투사고가 잠시 존재했을 뿐인 거죠. 치료의 대상인 강박장애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강박행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는 강박사고는 곧 불안한 마음이나 찝찝한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심해지면 그 불안이나 찝찝함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행동을 바로 강박행동이라고 합니다. 강박사고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강박행동을 같이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해하기 쉽게 가장 흔한 강박증 종류 중 하나인 오염 그리고 청결에 관련된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결벽증이라고 하죠. 결벽증은 강박장애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방 밖에 있는 물건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지게 되면 이 손이 세균에 오염되었다는 생각과 찝찝함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피부가 트고 피가 날 정도로 수십 번씩 지칠 때까지 손을 씻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런 강박장애 환자분이 한 분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강박사고는 방 밖의 물건이나 사람을 만져서 내 손이 세균에 오염되었다 라는 생각과 찝찝한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 강박행동은 그 생각 그리고 찝찝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손 씻기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사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년간 손 씻기 강박 행동이 반복되어서 피부가 상하고 손에 흉터가 크게 진 분들도 있었고, 심각한 분들 중에는 심지어 락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은 하루 종일 안방에 딸린 작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실 정도였는데요. 이분은 자녀들에게 세균을 옮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역설적이게도 그 강박증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시는 상태였죠. 치료가 절실한 경우입니다. 강박증의 종류는 오염, 청결과 관련된 내용 말고도 매우 다양합니다. 무언가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강박증, 그리고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저장하는 강박증, 외설적인 내용,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생각,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강박증, 그리고 본인의 물건들을 끊임없이 정리하고 각을 잡는 그런 강박증 등이 대표적이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박장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제 강박사고 그리고 강박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강박장애와 혼동하기 쉬운 완벽주의적 성격, 루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완벽주의적 성격은 치료가 필요한 강박증일까요?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좀 애매하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잦은 확인과 반복, 그리고 세세한 것에 대한 집착 등 강박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 강박증으로 오해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강박성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완벽주의가 강박장애와 구별되는 포인트는 완벽을 기하여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불안이 아니라요. 반면에 강박장애 환자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떠오르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특정한 강박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만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나죠. 하지만 강박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본인의 목표나 기준이 아닌 행동 자체에 집착하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거나 강박적 행동으로 주변 타인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강박성 성격장애 혹은 강박장애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루틴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루틴이 강박행동과 구별되는 점은 건강한 목적을 갖는 행동이란 부분입니다. 루틴은 뚜렷하고 건전한 목적이 있습니다. 루틴은 목적에 맞는 최적화된 신체 패턴과 리듬을 만들어주고 심리적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반면에 강박행동은 건강한 목적이 아닌 강박사고로부터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건전한 목표 달성과는 정반대로 일상을 황폐하게 하죠. 하지만 완벽주의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루틴도 그 루틴 행동 그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면 치료가 필요한 강박장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박장애의 특징인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그리고 강박장애와 혼동되기 쉬운 완벽주의, 그리고 루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헤아림 한의원 채널에 오시면 유익한 정보들이 담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